개념원리 미적분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고요. 섹터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열이 AN이 있어요.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이 일정한 알파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런 수열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렴이란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산이란 용어 나오고 진동이란 용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용어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잠깐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면에 나올 수 있도록. 네. 자, AN이 A1이 2분의 1이고요. A2가 3분의 2고요. A3가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A4가 5분의 4라고 하면요. AN은 1일 때 2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4니까 AN은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n이 돼요. 그래서 이제 AN을 구해냈어요. AN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갖고 요거를 구해요.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죠.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간다 해서 극한을 취해요. 그러면 이 그림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n이 1일 때 2분의 1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수렴해요. 그래서 특정한 값으로 가는 걸 수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식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1로 가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여러분들 배운 거 있잖아요. 함수의 극한. 그래서 이걸 x라고 생각을 해요. n을.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요. 무한분의 무한꼴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로 나누거나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비, 그리고 제가 알려진 근사치 계산 알려드렸죠. 그래서 1로 가면 확인했어요. 1로 가요. 그래서 요거를 n이 x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차수가 같으면 개수비가 되구나. 요거 1, 개수비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bn이 있어요. 이게 a1이고 a2고 a3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따지면 되죠.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증가하니까 여기는 n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토글링 하니까 마이너스를 n승해서 여기 an이 돼요. 여기에 an이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개념적으로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요. 결국은 제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실 거예요. 자,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항 an은 일정한 알파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아까 전에 1이랑 0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알파에 1에 수렴하거나 0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an에다가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an식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그게 이제 알파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an이 만약에 상수인 경우에는 계속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니까 C로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필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써두셔야지 나중에 기억이 잘 납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잠깐 가시면 이제 수열의 발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열의 발산 보시면, 자, 수열의 발산 첫 번째, AM이 수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래서 AN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밑에 예를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AN이 있어요. 1, 4, 9, 16이에요. 그래서 A1, A2, A3 그래서 AN은 n제곱이네요. 그리고 BN도 요거 규칙을 찾아서 AN을 구해요. 수원의 수열을 잘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CN도 마찬가지로 AN을 이렇게 구해요. 이게 다 AN이에요. AN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서 플롯을 해봤더니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네요. 그거를 위에서 얘기했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N을 플롯을 이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Cn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플롯을 해봤다는 거죠. 플롯을 해봤는데 진동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것도 진동도 발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 수열의 발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요. 진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열의 발산 안에 들어있는 게 진동이에요. 수렴하지 않고 정의를 한번 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발산이 바로 진동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밑줄 그어놓고 AN 요거 필기를 해 놓으십시오. 됐죠? 그래서 이제 밑에 키포인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지금 배운 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수렴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다.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서 요 값으로 수렴한다. 이거 수렴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폭이 줄어들어서 0으로 수렴한 것도 수렴의 일종이에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줬죠. 이렇게 점점 n이 증가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n이 증가하면서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정한 폭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진동이에요. 수렴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이것도 진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모양이 세 개가 비슷하죠. 근데 얘는 수렴이에요. 특정한 값으로 언젠가는 가잖아요. 근데 얘는 특정한 값으로 언젠가는 안 가고 계속 커지고요. 얘는 커지진 않지만 계속 어느 값인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진동이고요. 이 두 진동은 발산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되시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됐죠? 자, 기름 필수예제 01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뻔히 보이죠? 플롯을 해보면 0으로 수렴하네요. 얘는 2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요. 그리고 3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코사인은 뭐요? 진동이 되죠. 그래서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되셨고요. 자, 13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계산이에요. 자, 요거는 그 전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잠깐 볼게요. 리미트 an이 그때는 fx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예요. 리미트 an이 알파라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라 수렴하면요. 1번, 2번, 3번은 세모라 그랬죠. 반드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상수가 튀어나오고 리미트가 더하기가 배분이 되고 빼기도 배분이 되는 거는 반드시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렴한다는 가정 안에서 리미트가 an이나 bn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배분이 될 수 있어요. 왜 4번, 5번이 중요하냐면 시그마의 성질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그마는 절대 요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배분이 안 돼요. 근데 곱하기인데도 불구하고 리미트는 배분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나누기인데도 리미트는 배분이 된다는 게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4, 5번에 시험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번이 있어요. 6번도 적어 놓으세요. 어떤 함수 안에 an이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수열 계산을 해서 fx를 최종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서술형을 쓰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 까칠한 선생님, 이거 뭐야? 이런 게 어딨어? 하고 틀리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6번 특징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수열의 극한의 계산이에요. 수열의 극한의 계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극한에 4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무한분의 무한, 무한 마이너스 무한, 무한 곱하기 0, 0분의 0꼴 4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이제 얘의 원칙은 뭐예요? 인수분해 통분 약분, 인통약 처방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예요. 일제야, 있을 때 분자 분모 모두 유리화를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인수분해 통분 약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한분의 무한꼴은 루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눈다. 이렇게 써두세요.
분자 분모 모두 나온다. 여기 무한 곱하기 0이 안 써져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썼고요. 그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얘는 뭐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요 극한 계산하시면 되고요. 0분의 0꼴은 어떻게 해요? 요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얘를 잠깐 들어드린 겁니다. 네. 자,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수분해 통분 약분하고 루트가 있을 땐 분자 분모 모두 유리화. 인수분해 통분 약분 플러스 분자 분모 모두 유리화. 무한분의 무한꼴은 예외인데요. 루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다 나눈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개념 익히기 15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필수예제 0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렴하는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배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배분이 되니 리미트 A에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에는 베타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요. 여기는요 알파 베타 비집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3이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곱셈 법칙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7번 설명하겠습니다. 17번은 무한분의 무한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사치 계산, 무한분의 무한꼴에 한정되어서 적중률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계수비다. 이거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분모의 최고차항 풀이대로 보면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3차잖아요. 그래서 n의 3승으로 n의 3승분의 1 n의 3승분의 1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 0, 0,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1분의 2 그래서 답이 2가 돼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n의 1승이죠.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제로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도 n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제로, 얘 제로, 얘 제로, 제로. 그래서 1분의 제로는 제로가 된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게 4번인데요.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여기가 이제 n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져요.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1이 되고 n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돼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뭐예요? 얘도 n으로 나누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니까 그래서 1분의 1 돼서 1로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로 분자 분모 나누는 계산 방법이고요. 제가 근사치 계산 방법을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사치 계산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집이 아주 자그만하게 보이죠? 아주 요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자는 거죠.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무시하고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얘도 무시하고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얘 무시하고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무시해요. 그러면 n3승 n3제 맞죠? 이렇게 약분하면 답이 2가 됩니다. 나왔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해서 얘 무시하고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뭐예요? n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얘 무시하고 얘 무시하고 얘 무시한 다음에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5가 돼서 0으로 간다. 얘 무시하고 얘 n 되죠? 얘랑 얘랑 하면 얘 무시하면요 1 되죠. 그래서 근사치 계산을 무한분의 무한꼴로 계산하면 또 손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가로 쳐놓으세요. 상대적 계산이에요. 상대적 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18번은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제 가이드만 잠깐 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분자를 공식 2분의 n 플러스 1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통분을 해요. 2에 2-1, 여기는요 3에 3-1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 남고 요거 하나 남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n분의 1이 되고, 요거를 n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05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5번은, 자,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분의 무한꼴이네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볼게요. 분모의 최고차항 an이 되고요, b가 되고요, n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3이 되고요, n분의 2가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됐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0이 되죠? 근데 얘가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2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면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a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a0 치고 나서 근사치 계산해 볼까요? 얘 날리고 얘 날리고 3분의 b네요. 3분의 b가 뭐 2가 되니까 b는 6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풀어보십시오. 자, 20번은 어떤 타입이냐면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에요. 그래서 무한 곱하기 0이랑 0분의 0꼴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인수분해 통분 약분하고 루트가 있을 땐 유리화를 한다. 분자 분모가 둘 다 있을 때도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2번이 중요한 거죠. 예? 둘 다 유리화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요? 무한 마이너스 분자에 있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n은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3이니 0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얘는 유리화를 해요. 얘의 유리화가 얘고요, 얘의 유리화가 얘인데요. 얘를 유리화해줬으니 얘를 곱해주고, 얘를 유리화해줬으니 얘를 곱해줄 수밖에 없다. 요거를 계산하고 요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요, 유리화하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1이 나오네요. 요거를 계산하면 뭐예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네요. 또 1이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유리하면 1이 되고 요거만 남네요. 됐죠? 그럼 봤더니 타입이 무한분의 무한이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로 나눈 거고요. 여러분들 근사치 계산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는 앞에 설명이 있겠는데요. 딱 보면 알아요. 얘가 무한대로 훨씬 크죠? 그래서 삼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분자 분모 다 무리수가 있으면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돼요. 분모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분자도 꼭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21페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죠. 그래서 유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한분의 무한꼴인 것 같아서 1차죠. n이 분모가 그래도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도 1차죠.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고 차수가 같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n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고요. 근사치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날리면 뭐가 돼요? 여기 n 되죠. 얘도 n 되죠. 얘 날리면요, an 되죠. 약분되면요 2분의 a죠. 걔가 3이라고 해요. a는 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사치 계산이 훨씬 더 편하네요. 됐죠? 자, 필수예제 08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08번은 이제 an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을 구하래요. 그래서 솔브원은 얘를 bn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an을 못 추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랑 곱하죠. 그래서 an 플러스 5 b에 2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n을 구하라고 하니 an은 왼쪽으로 던지고요,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던져요. 그래서 an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에 bn에 an 되고요, bn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돼요. an을 인수분해하면 2에 bn이 되고요, bn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an은 1 마이너스 2에 bn이 되고
bn-5가 됩니다. 됐죠? 여기다 꽂고요. 이게 이제 bn이잖아요. bn이 수렴을 하나요? 수렴을 하면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이죠, 5번. 아까 배분을 해서 요거는 3으로 가고 얘는 5가 되고 1이 되고 3으로 가서 5분의 2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피카드 정리라고 써놓으세요. 피카드 정리. 자, 이거는 서술형으로 푸시면 안 되지 싶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요. 미래형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근데 미래형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이걸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낀 학생이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점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피카드 정리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 있는데도요. 그래서 이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은 세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가정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알파로 수렴하니까 여기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알파로 수렴하겠죠.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면 이제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파 하고 얘가 3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알파를 구해내는 거죠. 훨씬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 서술형이나 발표할 때 쓰면 감점 내지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23페이지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수트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bn이 a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의 수렴값도 베타가 an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요거는 등호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요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안 들어가도 그래도 틀려요.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 가정이에요.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양쪽이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도 알파로 수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설명 필수예제 9번 설명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리미트 an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n제곱 플러스 1로 곱해주거나 나눠줘요. 그래서 곱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분의 무한까지에서 최고차의 계수비죠. 얘가 9로 가고 얘 역시도 9로 가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9로 간다고 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필수예제 10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서술형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1에서 1 사이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n의 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고 양쪽이 0으로 가서 가운데도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서술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는 컨셉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분모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요? 분자는 어떤 특정한 값에 한정된 값으로 갔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술형을 이렇게 쓰면 감점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서술형은 꼭 이런 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